안녕하십니까. 자, 안재우 유튜버 철학교실 철학의 항해 유니트 26-1 라이프니츠에서 스피노자로 요약본입니다. 부제 해결의 정신현상학 중의 지각장 분석 페이지 98부터 102페이지까지 제 1단은 철학의 영원한 주제 실체 개념 substance 개념. 이번 논문의 주제는 해결에 의한 라이프니츠 철학과 스피노자 철학의 해석입니다. 해결해져서 정신현상학은 너무도 어려워서 지금까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본 주제의 논문 원본은 아래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이 글은 그 학술 논문을 좀 더 쉽고 대중적인 흥미 위주로 말을 바꾸고 풀이했습니다. 패러프레이즈 해결의 정신현상을 직접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직접 책을 보시든지 아니면 아래에 있는 링크를 보시기를 참고하십시오. 단 논문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하는 것은 줄인다 또는 편집한다는 말이니 자연히 여러 가지 문제와 어떤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관심을 유도하여 철학의 저면을 확대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독자들의 사고의 깊이와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자,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는 실체와 속성 문제에 대한 해결의 변증법적인 해결 방법을 보았습니다. 사실 서양 철학의 본질은 존재, 비인과 실제, 서브스탄스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특히 실체 문제는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영국의 경험주의자들은 실체 개념의 실제적 리얼리티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비드 휴me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마저도 부정하게 되었고 나는 실체는 없다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회의주의에 빠진 것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인간의 정신적인 실체를 인정하고 이를 철학적으로 단자, 모나드라고 개념화했습니다. 그런 물질은 복합체이기 때문에 실체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반면 정신이나 영혼은 단순한 실체, simple substance로 인정을 했습니다. 단자는 원자와 같이 단순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각, perception이라는 활동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각의 내적 구조를 라이프니츠는 단일성 속의 다양성, multiplicity in unity라고 규정했습니다. 자, 단순한 실체로서의 모나드는 영원 불변합니다. 당연히 단자는 자기 동일성 혹은 자기 정체성을 가집니다. 원자가 많은 것처럼 정신적인 원자에 해당한 단자들 역시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단자는 창조된 유한한 실체입니다. 2과 대자존재, 대타존재. 그런데 해결은 이 점에서 단자론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즉 단자는 철저히 고립된 불변적인 존재이며 다른 단자와는 무관이 있다는 라이프니츠 학설에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비판의 도구가 바로 대자존재 being for itself와 대타존재 being for others라는 개념쌍입니다. Leibniz, by means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individuality, brings out the essentiality of the opposite aspect of Spinoza's philosophy, existence for self, the monad, 해결, history of philosophy. 라이프니츠는 개별성이라는 근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스피노자 철학의 정반대의 측면, 즉 대자 존재, 즉 모나드의 본질을 제시했다. 해겔 철학사 강의. 자, 이 논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겔은 라이프니츠의 단자, 모나드를 그 자신의 해석으로서 대자 존재, being for itself라고 파악을 했고 이는 스피노자 철학의 반대라는 것입니다. 스피노자 이야기는 뒤에 하겠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도 대자 존재와 대타 존재를 자기 철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즉 의식의 두 측면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개념은 해겔의 고유한 문제의식에서 나왔습니다. 해겔의 대자 존재라 스스로 한다는 뜻입니다. 즉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독립 자립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개념이 위에서 말한 실체이며 또 라이프니츠의 모나드입니다. 자, 그러나 해겔은 모나드는 이러시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는 진정한 독립체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즉 특히 모나드는 의식을 가진 실체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각각의 모나드는 자신을 홀로 서 있는 존재, 남에게 구애받지 않는 존재로 착각을 하지만 실은 남에 의해서 또한 다른 모나드에 의해서 구애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남에게 타인이 됩니다. 즉 대자 존재는 동시에 대타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본질에 벌써 타자의 시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를 해겔은 대자 존재는 대타 존재를 규정을 비본질적인 인에센셜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실생활에서 흔히 남들이 뭣도 모르고 당신에게 하는 말들은 무시하라 그런 충고와 비슷한 사상인 것입니다.
이는 대자 존재와 대타 존재를 인간의 경우에 적용시켜 본 것입니다. 사실 대타 존재 혹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는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대타 존재는 우연적이고 가변적이기도 합니다. 한 인간은 평생 엄청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또 상호작용을 하지만 결국 다 헤어지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흔히 회자 정리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대타 존재가 비본질적이다. inessential, unwesentliche 독일어 말도 이해가 됩니다. 모나드의 철학에 대한 해겔의 비판은 인간은 섬이 아니다라는 영국의 시인 존 던의 시구자 비슷합니다. No man is an island. 어떤 사람 섬이 아니다. Entire of itself. 스스로 충만한. Each is a piece of the continent. 각자는 대륙의 일부이다. A part of the main. 본토의 일부이다. 3장 대자존재, 대타존재의 모순과 스피노자 유일 실체의 철학으로 이행. 대자존재인 단자 혹은 모나드 또는 개인을 대타 존재를 완전히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독자성이나 본질을 유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사회적인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소위 자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대타 존재가 우연적이고 비본질적이며 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해겔 텍스트에서는 하나의 모나드가 다른 것을 전부 부정하는 경우입니다. 즉 대타 존재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대자 존재를 확립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해겔은 절대적인 부정, absolute negation이라고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자기 관련적인 부정, the negation relating itself to itself, 또는 독일어로 die sich auf sich beziehende Negation이라고 합니다. 즉 나만 빼놓고 다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실체인 모나드는 처음부터 여럿이 있다고 하니 다른 것의 부정 혹은 다른 대타 존재 부정, 결국 자신의 부정을 가져옵니다. 즉 대타 존재의 부정은 대자 존재의 부정이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사물은 대자 존재로 정립한다. 또 혹은 모든 타자들의 절대적인 부정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것은 절대적인 자기 관련적인 부정이다. 그러나 자기 관련적인 부정은 그 자신의 지향이다. 정신의 사학 89페이지 126절. 따라서 사물 실체 혹은 모나드의 독립성은 그 개념상은 모순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지향됩니다. 여기서 지향이란 말은 부정, 파괴 등의 뜻인데 실제적인 파괴가 아니라 관념적, 정신적으로 파괴된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개념적으로 모순의 말미암아 더 이상 개념이 지탱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라이프니츠의 실체의 모나드는 부인되고 스피노자의 실체가 성립하게 됩니다. 스피노자에 의한 라이프니츠 극복이라는 해결적인 논리를 따라가기 전에 스피노자 입장에서 단자론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선 라이프니츠는 단자는 창이 없다. 모나드 is windowless라고 하며 단자를 상호간의 인식이나 관계 혹은 상호작용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해결은 이 점을 무시 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라이프니츠는 창이 없는 단자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것을 신에 의한 예정조화, 프리스테블리시드 하모니로 보는데 해결은 이를 비철학적인 사유로 봅니다. 제4장 스피노자 유일한 실제 철학과 일자이며 전부 헨카이판 사상. 정신의 상학에서 스피노자 부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위에서 말한 모나드 실제 개념의 모순의 해결책으로 스피노자 사상이 간단히 전개됩니다. 그러나 청년 시절 해결과 그의 친구들인 헬들린이나 쉘링 등은 스피노자 사상의 변형인 통일의 철학에 열광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필자에 져서 청년 해결 통일의 철학에 좀 소개되어 있습니다. 튜빙겐 신학교 시절 해결의 절친인 헬드린의 기념첩에다가 헨카이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뜻은 일자 그리고 전부라는 히라버입니다. 통일의 철학은 간단히 말해서 대립되고 양분된 것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사상입니다. 이는 당시 아직 봉건적인 독일의 분열과 열등성을 극복하고자 한 당시 1790년도경 독일 운동권의 모토였습니다. 이런 헨카이판의 사상은 스피노자의 철학과 연관성이 깊습니다. 해결은 특히 스피노자 철학의 유일한 실체, 원 서브스턴스의 철학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해결이 일자성 혹은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마도 당시 사분오열되어 있었던 조국 통일을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기듯 합니다. 자, 그러나 스피노자 자신은 실체 개념을 자기 안에 존재하고 자기를 통해서 인식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스피노자에 있어서 안에 있다는 말은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자신의 존재의 뿌리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자기 원인, 카우자 수이라는 말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는 결국 나의 출처와 원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타자, 예를 들어서 부모라는 말입니다. 내 존재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타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타자 안에서 타자 때문에 생성되었습니다. 자, 만약 어떤 존재가 나는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분명히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원인이 우리 밖에 있는 것입니다. 또 스피노자는 자기 밖에 있는 원인이 있는 것을 양태라고 합니다. 모두 또는 모디피케이션 하는데 다른 말로 바로 삼라만상이요 개별자들의 세계입니다. 또 위에서 말한 자기 원인을 가지는 유일한 실체를 신이라고 합니다. 스피노자 신은 기독교와 거의 비슷한데 단 차이점은 스피노자 신은 사랑이나 자비 같은 속성이 없고 다만 만물의 사물의 원인으로 간주됩니다. 제5장 헤겔과 스피노자. 헤겔의 청년 시기에 열광했던 헨카이파는과 통일의 철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헤겔은 스피노자를 당대 최고의 철인으로 칭찬합니다. 즉 그는 스피노자주의 하든지 아니면 철학하지 않기, either 스피노지즘 or no philosophy 라고 하면서 진정한 철학하려면 당연히 스피노자 철학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또 철학을 시작하는 자는 반드시 유일실체의 에테르에서 목욕을 해야 된다라는 말도 합니다. 여기서 에테르란 옛사람들이 상상한 대기 밖의 신성한 곳이며 불변적이고 영적이며 천상의 세계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한편 후일 헤겔은 스피노자 실체 개념을 비판합니다. 즉 유일한 실체만이 진리인 철학체계는 개별자의 개별성을 무시하고 특히 개인과 주체성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그의 철학적 과제를 절대자 앱솔루트를 주체로 파악하는 것 혹은 진리를 주체이자 동시에 실체로 파악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피노자주의와 피에테주의를 결합시킨 것이며 결국 헤겔의 고유한 변증법적인 철학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자, 더 학술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본인의 다음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